잠시만요. 여기 조금만 확인 좀 하고요. 숫자를 어떻게 지금 이 화면까지는 들어가셨나요? 이 화면까지는 들어가셨어요? 여기 잠시만요. 이 화면이 여기 처음 화면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그 전 과목 2 학습관이라고 이 가운데 있는 거 여긴 가셨어요? 예, 여기를 눌러 보시면 여기 입시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이세요? 여기 거기까지 들어가셨어요? 와이파이요? 와이파이가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와이파이가 뭔가요? IP 타임이라는 걸 누르시면 된다는데요. 와이파이 IP 타임 찾으시면 돼요. IP 타임. 근데 사실은 오늘 속도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핫스팟 핸드폰 모바일로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모바일로 잡아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이파이는 IP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시 앱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에다가 한글로 솔로몬 샘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탭이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드릴게요. 이쪽에 이 오른쪽 앞에 계신 분은 솔로몬 1 숫자 여기 솔로몬에 이제 1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분 여기 2 그다음에 지금 설치하시는 거죠. 그건 나중에 드리면 되니까 지금 솔로몬 3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있으시죠? 4 5 그리고 6 여기 6번 7번 8번 9번 10번 예 11번 12번 12번 예 13번 14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이디에다가 지금 받으신 숫자까지 해서 넣고 비밀번호는 04개를 해서 일단 로그인을 해 보실까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거나 안 되고 제가 맨 뒤에 몇 번까지 드렸죠? 14번. 14번 드렸나요? 그럼 15번으로 하시죠. 아니 학생용으로. 한글로 하나요? 솔로몬? 예, 한글로 솔로몬. 그래서 로그인 하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뭐 이름 써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거기다 일단 한번 그 이름 쓰고 뭐 이렇게 뭐 해보세요. 비밀번호는 그냥 그냥 그걸로 넣으셔도 되고 딴 걸로 바꾸셔도 되고 그래요.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스마트폰 하신 분 몇 번 드렸죠?
10 몇 번 되죠? 15번? 그러면 16번 하시고요. 17번 하세요. 네, 18번 하시고. 왜 안 되죠? 솔로몬 11. 11번호 0 4개가? 아니, 학생용으로. 네. 스마트폰 있으세요? 그러면 솔로몬 19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하냐면 설치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일단 입시 내비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해보시죠. 뭐라고 드렸어요? 한 20번 하세요. 한 21번 하세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익스넷이요? 네네네 거기 아, 들어가세요. 그냥 안 지금은 테스트로 드린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뭐 소속 학교 뭐 이런 거기 별표로 돼 있는 거는 꼭 기록하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도 돼요. 이게 제가 가고 싶은데 이걸 누르면 안 되시는 분, 이분 말고 다른 분 안 되세요? 아, 페이지가 안 넘어가져요? IP 타임 잡으시면 돼요. IP 타임. IP 그 타임? 위에 와이파이 누르시고, 예, IP 타임. 예. 여기 좀 집중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탭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예. 스마트폰에서 그냥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입시 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거 어디? 네, 입시 랩이라고 쳐보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입시 랩이라고 쳐서 거기 가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건 나중에 똑같이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에서 해보세요. 지금 안 되니까. 예. 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다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보고 해주세요. 21. 보고 싶어요. 비밀번호 아까 받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 안 되시는 분. 스마트폰을요? 그러면 같이 좀 보시겠어요? 읽어보셔서. 스마트폰으로 안 되시는 분. 네. 순번대로 가고 있어서 한 30번이나 이거 똑같은 번호에 휴대폰 두 개 들어가도 되나요? 예. 근데 같이 하시려고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 그게 아이디래요? 13이라고 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안 되시는 분 다 되셨어요? 나한테 안쪽이어서 나. 그래서 이런 화면까지 일단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나요? 자, 그러면 그냥 되셨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어떤 성적 수준을 집어넣으면 얘가 어디를 갈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몇 학년으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몇 학년으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로 넣으신 분도 있고 고등학교로 넣으신 분도 있죠. 아까 학년을. 맞나요?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화면이 조금씩은 다른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돌아가니까 제가 고등학교 거를 기준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은 뭐 상관없이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입력이라고 된 거 보이시죠? 입력. 입력을 눌러보시겠어요? 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교과 성적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교과 성적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자세하게 놓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세요. 뭐 몇 학년 몇 학기에 뭐 무슨 교과에 무슨 과목 이렇게 눌러야 돼요 원래. 근데 그건 성적표 보고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그 밑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쓰는 칸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무거나 일단. 자, 다시 여기 뭐 몇 학년 몇 학기를 선택하고 교과에 무슨 과목을 하나 누르고 과목에 또 하나 누르고 한번 눌러보시고 해당 학기에 추가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그 학기에 이렇게 생기죠? 안 돼요? 입력 방식이 뭐예요? 상세 입력으로 입력 방식을 상세 입력으로 잠깐 한번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아니 한글
솔로몬 한글. 그리고 그냥 숫자는 아무 숫자는 아니요, 제가 아까 이 번호 드렸을 텐데. 전 13도 예. 받았는데 뒷분이 13으로 끊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한 22번으로 해보세요. 예. 솔로몬 22번으로. 솔로몬 22번. 비밀번호 04개.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04개. 0이 아니라 예. 예. 우리가 대충 일단 써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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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하시는 법은 대충 지금 아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 성적표가 없으니까 또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성적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력 방식에서 간편 입력으로 바꿔보세요. 간편 입력으로. 이게 좀 늦는데 바꾸셨나요? 예,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늦어가지고. 그러면 중학교는 평균 몇 점 이렇게 넣게 돼 있죠. 예, 거기서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고등학교는 몇 등급 이렇게 넣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저장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늦다. 아, 이건 뭐 고등학교로 돼 있나요?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중학교로 돼 있나? 저는 중학교라고 한 명이 달라요. 그런 거 보면 저랑 한 명이 다르거든요. 그 성적 입력 끝나셨어요? 네. 예, 성적 입력 잠깐만요. 이게 와이파이가 늦어가지고 여기를 간편 입력으로 하시고 여기서 뭐 몇 등급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중학교는 평균 몇 등급 몇 점 이렇게 넣는다고 했어요. 예, 거기까지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모의고사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모의고사를 한번 눌러보세요. 입력 설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참여 기간은 그러니까 그 상세 입력은 몇 번을 입력해도 관계없는데요. 그러니까 간편 입력으로 넣을 때는 예, 그건 이제 3회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수정횟수가 끝났다 그러면 이 하단에 보면 고객센터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아이디 수정횟수 좀 다시 늘려달라 이러면 늘려드려요. 됐나요? 안 들어져가지고 세 번 눌렀는데 그래서 이미 뭐 수정 횟수가 지났다. 예,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간편입니다. 예, 몇 등급으로 하셨어요? 그럼 뭐 7등을 정도. 네, 일단 그냥 여기서 보세요. 네. 모의고사로 들어가셨죠? 그렇죠? 모의고사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학년이 자동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험 종류가 가장 최근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입력 방식에는 원점수 사용이라고 해서 여기 원점수 밑에다가 뭐라고 점수를 넣으시고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르시는데 중학생은 국영수만 넣게 돼 있고 고등학생은 여러 과목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고등학생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 노란색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학이 뭔지, 여기 탐구 밑에는 사회인지 과학인지, 예, 이런 걸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까지 일단 다 점수를 넣으세요. 예,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은 100점 만점이고요. 나머지 과목은 50점 만점이에요. 한번 점수를 넣어보세요, 그냥. 여기 노란색을 먼저 과목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거 지금 수능 모의고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수학을 선택하시는데 이과는 수학가를 선택하시는 거고 문과는 수학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샘플로 한번 넣어보세요. 예, 원점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영수만 100점 만점이고 나머지 과목은 다 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대충 점수를 넣어보세요.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지금 그 점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모의고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능 같은 결과? 수능 모의고사. 결과를 내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예. 학생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걸 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 학생이 대학을 어디 갈 수 있냐, 아, 그걸 무슨 볼 수 전형으로 있나요? 갈 수 아, 그 있냐를. 점수로? 예, 예. 그럼 여기서 저희 이렇게 입력하고 누르면 다시 너무나게 화면을 좀 이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름을 입력하는. 이게 지금 좀 안 되니까 이걸로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점수랑 저기 원래 지금 내가 가르쳐 말하는 건 그냥 거기는 0이고. 원점수에 내가 받은 점수? 네네네. 원점수는 내가 받은 점수, 표준 점수는 안 써도 되고요. 근데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 쓰지 마시고. 예, 예. 아니 이거는 여기서 여기가 좀 여기 버튼이 안 먹어서 스마트폰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자, 다 저장이 됐나요? 저장 안 되신 분 여기 저장까지만 하면 금방 끝나니까. 네. 이거는 아까 정보만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점수 입력 안 되신 분. 근데 저기 다 입력은 됐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눌러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핸드폰은 지금 이것도요? 지금 여기가 뭐가 업그레이드가 좀 덜 됐으니까 일단 핸드폰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어요? 아니 핸드폰으로 입력만 지금 여기 저장 버튼이 잘 안 먹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어차피 화면은 하는 방법은 같으니까요. 일단 탭이 이 버튼이 지금 업그레이드 작업에서 뭔가 미스가 있었는지 안 먹으니까 일단 스마트폰으로 먼저 하는 걸로 오늘 하시죠. 해야 되는 거. 근데 숫자가 안 먹고 저장 됐어요? 아니 저장 여기 숫자는 눌렀는데 저장 눌러보세요. 입력 수정 탭을 하면 이게 안 먹거든요. 이게 안 먹어서 다른 데로 정하시고 이것도
이건 아예 숫자가 안 돼요. 다 됐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먹는 기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는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숫자가 지금 탭이 안 되니까 탭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만 해볼게요. 이 숫자가 안 먹는 핸드폰이 뭐 한 개, 두 개 정도 있는데 일단 옆에 분하고 좀 같이 좀 보세요. 일단.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자, 그래서 저장이랑 있으면 이 옆에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게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비교과 수준 입력에 들어가 보세요. 비교과 수준 입력에 들어가면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생긴 게 좀 달라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고등학교 기준에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서류, 면접 이렇게 나올 거고 중학교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근데 일단 여기 성향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거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성향 눌러보셨죠? 그러면 저기 지금 이 앞에 화면처럼 나오나요? 이게 뭐냐면 MBTI라 그래서 이게 학생 그 성향에 대해서 16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이게 자체로 검사하려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설명에 보면 외향형이냐 내향형에서 하나를 골라서 맨 앞쪽에 두 번째 감각형이냐 그 다음에 뭐야 저기 직감형이냐 중에서 하나 이래서 저거 4개를 입력하고 하단에 결과 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결과 보기 버튼. 그러면 뭐 이렇게 창이 뜨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이렇게 좀 나오나요? 네. 그래서 이게 약식으로 검사한 건데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성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맞거든요. 대부분 맞는데 학생이 하면 거의 맞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 걸 대신하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애가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무서우면 이게 잘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딱 엄마랑 해보고 어머님 어때요? 애가 이렇죠? 그랬을 때 네 그러면은 애가 그대로 평상시 성격대로 집에서 사는 거고 우리 애 이렇지 않은데 그러면 뭔가 집에서 가식적으로 부모한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실 때 일단 쓰는 거고요. 자, 그 밑에를 보면 서류, 면접 이렇게 돼 있는 건 고등학교 거고 중학교 거는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학교 것도 밑에 어딘가에 서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옆에 입력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좌측이 현재 수준이고 오른쪽이 3학년 1학기까지 목표 수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준은 네가 지금까지 한 거를 입력해 보는 거고 3학년 1학기까지 목표 수준은 네가 3학년 1학기까지 얼마나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판단은 3학년 1학기까지 목표 수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과 우수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은 1등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위 4% 안에 들면 학교에서 상을 하나씩 줘요. 과목마다. 그러니까 너가 상을 몇 개 받을 수 있어? 3학년 1학기까지. 그걸 가상에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상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경시대회가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 대회에서 내가 상을 몇 개 받을 수 있을까?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는 수정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놓으시는데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애들이 너무 망설여요. 나 2개 받나 3개 받나 망설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놓아봐 이래요. 그리고 선생님 저 여태까지 상 하나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애보다는 선생님 나 앞으로 10개 받을게요 이래요. 근데 너 여태까지 상 몇 개 받았어?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그럼 안 돼. 내려야 돼. 그러지 마시고 알아서 10개 그냥 이렇게 누라고 하세요. 네. 다 누셨어요? 그러면 그 밑에 희망 진로도 그 밑에 다 해보세요 한번. 상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밑에까지 안 먹어요. 어떻게 버튼이? 수정을 했는데도 예. 이렇게 넘어가진 않네요. 점수는 다 인정을. 어디 잠깐 볼까요? 이게 왜 그러게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 비교과를 먼저 한번 해보시죠. 비교과. 자, 다 하셨으면 그 바로 밑에 면접이라고 있을 거예요. 면접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하셨으면 밑에 면접. 그래서 지금 그 선택학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게 결국 학생들이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서류랑 면접을 놓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 얼마 전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코디가 관리했던 게 이 바로 서류와 면접을 관리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목대로 결국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게 뭐냐면 학생이 이거를 입력을 해보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으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 전형은 불리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반장도 안 해봤고 앞으로 할 거다, 상도 몇 개 받아볼 거다, 동아리도 몇 개 해볼 거다라고 아직 안 해봤지만 앞으로 해볼 거다라는 가상을 집어넣는데, 그런데도 너는 학생부 종합으로는 목표 대학을 못 가고 다른 걸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대학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입력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오신 분에게는 이 설명서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서 보시면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입력해 보셨어요? 면접까지? 아니면 조금만 시간을 더 드릴까요? 예, 그냥 막 넣어보세요. 아무거나. 근데 입력을 안 하면 제일 밑바닥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서류랑 면접을 지금 입력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등급 상, 뭐 3등급 하, 뭐 이런 어떤 판단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9개 등급이 있잖아요. 그 당연히 1등급이 좋은 거예요. 이 정육점처럼. 그 다음에 등급 옆에 상중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에도 상중하가 있고 2등급에도 상중하가 있고 3등급에도 상중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총 27단계가 있는 거예요. 27단계 중에서 얘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7단계 중에서 뭐 5단계다, 6단계다 왜 그렇게 안 하고 1등급 상이냐 3등급 중이냐 이렇게 했냐 하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했냐 하면 제일 처음에 교과 성적을 집어넣었거든요. 교과 성적이 우리가 말하는 내신 성적이에요. 이거를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국영수사가 평균 몇 점이라고 넣으셨겠지만 고등학교는 뭐 2.5등급이다 뭐 3.25등급이다 이렇게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2.5등급이라고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등급 중이죠. 맞죠? 그쵸? 얘는 2등급 중이고 서류를 봤더니 4등급 상이다. 만약에 입력한 값이. 그리고 면접을 해봤더니 1등급 하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신은 2등급 중인데 서류는 4등급 상이니까 이 서류가 요즘 비교과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너는 내신 성적보다 활동을 좀 못할 것 같다고 넌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면접은 내신 성적보다 훨씬 잘한다고 너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네. 이렇게 이 내신 성적과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서류랑 면접을 이렇게 몇 등급 상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학교는 이제 거기까지지만 고등학교는 보면 그 밑에 논술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한 번씩 입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9등급 하라고 판단을 해요. 자, 일단은 입력을 안 하셔도 제일 밑바닥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지금까지 입력한 게 다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있죠? 얘네부터는
정시로 가는 게 좀 는데요. 인원이 좀 는데요. 정시라는 건 수능 시험을 봐서 가는 거예요. 그거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게 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수시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보면 수시라고 되어 있나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목수시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를 눌러서요. 눌러서 그 특목수시를 눌러서 다시 수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학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대학별 검색을 눌러보세요. 누르셨나요? 여기 뭐 좀 핸드폰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여기 대학 부분에 4년제도 있고 전문대도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전문대 가고 싶다 그러면 전문대를 눌러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오늘 4년제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대는요, 인기 있는 전문대만 놓았어요.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전문대는 안 넣어놨어요.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4년제로 하시고요. 지역 선택은 뭐 서울이든 아니면 어떤 학생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냥 서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은 인문이 문과고 자연이 이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고요. 저는 그냥 인문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좀 더 세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수능 최저라고 되어 있죠. 수능 최저라는 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너 최소한 수능을 이 정도는 맞아야 돼 라고 세팅해 놓은 대학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전체로 나와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 알고 싶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에 없음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추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긴 있는데 너무 낮은 거예요. 웬만하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로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이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요. 대학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대학을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눌러보세요. 됐나요? 대학을 하나 눌러보세요. 저는 건국대를 눌러볼까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그 종합판단이라는 거와 세부판단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그쵸? 자, 그 바로 위에 도움말 버튼을 눌러보시면 최상 또는 뭐 최하 또는 합격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학생이 무슨 전형이 유리한지 보실 수 있나요? 근데 다 불합 이렇게 뜨신 분도 있죠. 그러면 넌 여기 못 가. 대학을 다른 데 찾아보다 이럴 수도 있죠. 그쵸? 예,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너가 아까 입력한 값으로는 못 가는데 혹시 여기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너가 입력한 현 수준에 비해서 목표 수준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3등급 하라고 해서 못 간다면 뭐 3등급 상이라든지, 근데 너무 1등급 상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한 2단계 정도 올린다. 그러니까 3등급 하였으면 그 위에가 3등급 중 3등급 상, 3등급 상으로. 만약에 2등급 하였다면 그 바로 위가 2등급 중, 2등급 상 이렇게. 그래서 몇 개 바꾸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을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뀐 수준으로 합격 가능성 확인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래도 불합이다 이러면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만약에 바꿨더니 뭐 추합이라도 합격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잘 됐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바꿔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신을 아까 4등급이라고 그랬는데 못 갔는데 내신을 3으로 바꿨더니 간다고 나온다. 그러면 우리 내신을 3등급까지 올려보자. 내신을 3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볼까? 이런 거를 같이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컨설팅인 거죠. 값을 입력하고 너 못 가. 대학 낮춰. 이거는 컨설팅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그런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하면 갈 수 있냐.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이 기능을 쓰면 아이들이 막 바꿔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탭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탭이 되면 이제 탭으로 상담하면 되고 아이들 핸드폰으로 이걸 똑같이 보고 네가 이제 앞으로 놓아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계속 스스로 눌러보고 찾아볼 수 있고 그 어머님도 우리 애가 어떤지 이렇게 눌러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력을 해놓으면 엄마는 입력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되고 눌러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학은 이제 하시는 법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 건국대 이 맨 밑에 있는 전형이 궁금하다. 그러면 체크를 해가지고 상세보기 이렇게 눌러보면 학과들이 쫙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돋보기가 있거든요. 그게 요강 밑에 돋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그러면 요강이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귀찮다고요, 또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눌러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딱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애들이 그 다음 눌러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엄마들이 직접 눌러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위를 보세요. 전형별이라는 거 있습니다. 전형별을 한번 눌러보세요. 똑같습니다. 대학, 지역 선택, 계열 선택 똑같이 한번 해보고 다음 눌러보세요. 그럼 이번엔 대학이 아니고 전형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이런 식으로. 그런가요? 에러가 나오면 잠깐 뒤로 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잠깐만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눌러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가 저번에 그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 학생부란 말이 교과와 비교과 두 개를 합친 것을 학생부라고 한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랑 비교과 중에서 뭐만 본다? 교과만 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걸 누르면 아까 우리가 선택한 지역의 그 계열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얘가 간다 못 간다 판단해주고 학생부 종합을 누르면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학생부 교과도 눌러보고 종합도 눌러보고 논술도 눌러보고 하다 보면 무슨 전형이 유리한지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을 눌러서 뭐 상세 보기하고 요강 보는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수시는. 그 다음에 정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모의고사 성적이 입력 안 되신 분은 이제 정시가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가서 되니까.
정시를 눌러보세요. 정시를 누르면 대학별, 학과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별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죠? 아까랑. 지역 선택하고 계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는데 아까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할 때 문과처럼 누르신 분은 인문계열을 선택하시고 이과로 입력하신 분은 자연계열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을 선택하세요에 노란색이 쳐져 있죠. 거기서 대학을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시겠어요? 딱 그냥 대학을 선택만 하면 밑에 또 아까처럼 뭐 불합격, 뭐 추가 합격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대부분 불합격이라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못 가는 대학을 누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눌러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합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못 가. 대학도 내려. 지방으로 찾아봐. 이러면은 컨설팅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라 그랬죠. 컨설팅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수시와 똑같아요. 몇 점으로 올리면 합격할까? 여기를 눌러서 똑같죠, 그쵸? 점수를 바꿔보는 거예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뭐 탐구 과목이든 그 점수를 좀 바꿔가지고 바뀐 점수로 합격 가능성 확인 이렇게 누르면 아까 불합격이 추합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불합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점수를 바꿨는데도 계속 불합이다 그러면 안 되겠다. 대학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점수를 바꿨더니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부터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걸 같이 이야기하고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정시를 누르셔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입력이었고 정시. 정시를 눌러서 대학별을 검색해가지고 여기서 똑같죠. 서울 문과로 할 수 있고 그랬으니까 네. 눌러서 이렇게 대학을 바꿔보고요. 이렇게 여기 밑에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못 간다고 나오면 여기 또 아까처럼 몇 점을 올리면 합격할 점수를 바꿔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눌러볼게요.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요강 참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체크를 해서 요강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얘는 왜냐하면 수능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서류. 어떤 서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상관없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수시를 해보셨기 때문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너 못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성적으로는 힘드네. 근데 수준을 바꿔볼까? 갈 수 있겠네. 야 수준을 바꿨는데도 안 되네. 수준을 더 올려볼까? 근데 계속 올리면은 애가 불가능한 점수를 입력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넣어본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원서를 쓰는 입장이 아니고 모의고사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는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를 입력하면 되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8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파일로. 그래서 그걸로 인쇄를 해가지고 보고 그 점수를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1이라고 하든 중학생이라고 하든 아직 수능 시험까지는
1년이든 2년이든 4년이든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성적으로는 못 가고 점수를 몇 점 올려서 못 가도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이 계속 존재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올려보자, 조금씩 노력해보자, 이렇게 지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과별이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과별을 보시면 대학별과 차이는 뭐냐면, 대학별은 어떤 대학 하나를 찾아보는 거라면 학과별은 무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열 선택을 먼저 해보시고요. 학과 입력에 그 밑에 보면 입력된 단어가 포함된 학과를 찾습니다. 경영 또는 뭐 수학 이렇게. 그러니까 경영학과 이렇게 치면 경영학부는 안 나오겠죠. 경영학과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영 이렇게만 치시라는 거예요. 그냥 경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 경영학과도 나오고 경제학과도 나오고 경찰행정도 나오고 다 나오겠죠. 경자가 들어간 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치냐면 저는 국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국어라고 해서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지역에서 이제 사는데 학과를 선택하세요라고 노란색이 보일 건데요. 거기 보면 국어, 교육과 뭐 국어, 국문학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맨 위에 전체라고 있어요. 이 전체를 한번 눌러보시면 국어라는 학과가 들어간 모든 대학의 학과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꺼번에 보여줘요. 지금 이게 와이파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럼 갈 수 있다 없다가 모든 대학으로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못 가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몇 점을 올리면 합격할까 해서 또 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상담은 충분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가 현재 실력으로 어디 갈 수 있어요? 이걸 일단 제일 궁금해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현재 성적을 입력하고 원하는 대학 어디 궁금하세요? 어느 지역이 궁금하세요? 무슨 과가 궁금하세요? 찾아본 다음에 다행히 갈 수 있다고 하면 좋고요. 못 간다고 나오면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성적을 좀 올려볼까? 뭐를 좀 바꿔볼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간단히 해봤는데 어떠세요? 아니, 어려우세요? 아니, 솔직히 어려우신 분 있으시죠? 근데 몇 번 더 해보면 좀 더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해보셨잖아요. 탭이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결국 여러분의 어떤 그 교육관에 와서는 탭으로 상담할 수는 있어요. 탭으로 상담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더 정보가 잘 나오니까. 근데 탭으로 하실 때는 요렇게 하세요. 탭으로 하실 때는 요 맨 밑에 PC 버전이라는 거를 눌러서 하세요. 그러면 훨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탭이 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스마트폰으로는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가 하는 화면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예. 예. 바뀌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예. 근데 올해 고3 있잖아요. 지금 고3 된 애 있잖아요. 얘네가 대학을 가는 게 이제 수시 정시로 갈 거잖아요. 그 요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전형 계획안만 있고 요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요강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꿔드려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요. 대학이 4년제만 200개가 돼요. 야, 200개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대학 놓고 2번 대학 놓고 이렇게 막 누다 보면 200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38, 39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눌러봤는데 좀 비인기 대학을 눌러보면 아직 요강이 안 바뀌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땡땡 대학교 좀 빨리 좀 최신 입시 요강으로 좀 바꿔달라 그러면 예, 최대한 빨리 바꿔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셔도 다 바꿔드릴 거예요. 질문 아까. 그러면은 지금 아이디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네. 솔로몬 번호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서 여러 학생들의 거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그 내신 성적 우리가 맨 처음에 둘 때 수정해서 3번 있었죠. 그렇죠? 아이디마다 학생이 하나씩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디 하나로 3명 있으면 이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학생마다 아이디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솔로몬 1, 솔로몬 2, 솔로몬 3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교육관이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 교육관이다. 그러면 영광교회 1, 영광교회 2, 영광교회 3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영광 1, 영광 2, 영광 3 이렇게 하시든지 어떤 그 명칭을 정하시고 그 뒤에 일련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교육관을 그만두면 그래 계속 써 이럴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바꿨는데 얘가 나중에 또 왔는데 제 거 왜 다 지워졌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을 가면 그땐 지워도 되겠지만 가기 전까지는 정지시켜 놓고 얘가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대신 새 아이디를 고객센터에다 달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솔로몬 에듀에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3회라는 거는 수정을 3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내신 성적만 그렇습니다. 내신 성적이 3등급이었다가 5등급이었다가 2등급이었다 이렇게 막 바뀔 수는 없잖아요. 상세 입력으로 넣으면 그건 계속 되는데 간편으로 넣을 때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다 보니까 수정의 수가 없어졌다 그러면 예, 솔로몬이나 아니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수정해서 좀 다시 뭐 3회든 뭐 몇 대를 살려달라 그러면 다시 살려드릴 거예요. 네. 한쪽으로 아이디를 솔로몬이 써도 되고 그다음 솔로몬이 예. 지금은 학생 학부모용을 실습을 가는데요. 네. 관리자용은 따로 교육을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유임을 보고 예, 관리자용 보여요. 관리자 용은요. 그 아까 우리 그 처음에 로그인할 때 우리 학생용에 체크해서 들어갔잖아요. 관리자용은 거기 관리자용에 체크해서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근데 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 솔직히 계시죠. 그냥 또 질문하기 또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어차피 잘 보세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까먹어도 로그인은 할 수 있잖아요. 관리자 아이디로. 그죠? 그러면 마우스든 손이든 여기 갖다 대면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아니 보이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관리자용 사용 설명서, 입시 대비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다운받아서 인쇄하시면 되는데 나는 글자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시면 저희 직원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새로 학생이 하나 왔는데 이 아이디 하나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는지 모른다. 또는 정시 뭐 어떻게 눌러보는 거냐, 뭐 성적 입력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저희 직원한테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이 원격으로 과외해드려요. 컴퓨터 앞에 앉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서 마우스 막 움직여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이해되실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사용법 동영상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자동적으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정시 학과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몇 분짜리냐면요 2분 40초짜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입시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게 한 20개 정도 있어요. 22개. 그래서 이거 그냥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상담할 때 하는 그런 용이고 관리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또 상담 용이 다 하여튼 모른다. 나는 그냥 모른다. 그러면 그냥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돼요. 절대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다행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시면 좋은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 핸드폰도 안 돼가지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 기능이 많은데 오늘 교육이라서 다 못 보여드리고요. 그 설명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아이들 등원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하원 알림이를 켜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등원하고 이러면 엄마한테 땡땡이가 지금 교육관에 왔습니다. 이렇게 톡으로 가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집에 갈 때 여기 땡땡땡 1 이러고 하원을 누르고 집에 가면 땡땡이가 지금 교육관에서 갔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눌러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장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세요. 이거까지만 할게요. 엄마가 그걸 눌러보잖아요.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 캘린더로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앱이라는 걸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앱을 아까 제가 입시 앱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냥 앱 설치하는 게 또 헷갈리실까 봐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입시 앱 쳐서 한 거잖아요. 앱을 설치해야 돼요. 앱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그 앱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서 입시 앱이라고 치면은 있어요. 이제 그걸 핸드폰에 설치만 하면 그 다음에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도 그에 맞는 컨설팅 좀 해주는 게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여기 알파고 출력 이런 거 있어요. 요걸 하면 리포트로 얘가 어느 대학 간다, 무슨 전형이 다 아예 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야 이거 엄마가 혼자 핸드폰 하는 거랑 내가 상담해 주는 거랑 뭐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직원이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많이 설명 안 드리냐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면 다 헷갈려가지고 아예 모르실까봐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한 거예요.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이 탭 잘 될 때. 제가 솔로몬 에듀랑 다시 이 탭 업그레이드 완성시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늘은 학생하고 엄마 입장에서 해보신 거죠. 그죠? 다음에는 탭에서 상담하시는 관리자 입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 일정을 잡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이거 할 때 그냥 예. 이게 학생 한 명당 아이디가 3,000원이에요. 월.
학생 한 명당 아이디가 3,000원이에요. 예? 아니, 아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1년에 7만 원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1년에 7만 원에. 근데 이게 10만 원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저번에 여기 솔로몬 에듀 대표님이랑 아이디당 얼마씩 하는 게 좋을까를 좀 얘기하다가 아직 확정이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는 솔로몬 에듀랑 좀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탭을 받은 상태인데 네. 실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로딩이 자체가 안 되니까 아이디가 아직 안 되니까. 그건 솔로몬에서 아이디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비료 서비스. 예. 근데 지금 공급이 된다는 건 어디 공급이 될까요? 저희가 학원. 그럼 그 학원의 원장이 한 아이에게 써있는 그거를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받을 수도 있고. 관리자 아이디는 그냥 드려요. 여기 솔로몬 에듀에서 드릴 거예요. 네. 솔로몬 에듀에다 하면 그 관리자 아이디를 지금 한 것처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육관 이름으로 해서. 네. 그럼 관리자 아이디로는 그 등록된 아이들의 다 자료를 볼 수 있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화면처럼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 1번 애가 누구고 몇 학년이고 연락처가 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다음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시면 여기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테스트 때 다시 한번 교육해 드릴게요.